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망받는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재수, 삼수는 물론이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의 숫자도 엄청납니다. 공무원들의 역할과 사명이 지금처럼 국민과 시민들에게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그런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공무원들의 민낯을 대전광역시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자기소개 원칙입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대전광역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여황현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무원노조, 아직도 공무원하고 노조는 이렇게 매칭하기가, 연결시키기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국민들과 시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가 왜 생겼고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래, 이제 공무원이 이제 노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시민이나 국민들이 볼 때 아직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자체도 대부분 하나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집단 기업체로 본다면 대기업체로서 그 안에 있는 그 하위직들의 근로자의 어떤 애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환이 어떤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우리가 노조를 결성을 하게 됐냐면 어떻게 보면 부당한 그 지시라던가 상급자의 그리고 저희들이 신뢰 회복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일들을 한다던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동단체 상권은 없지만 단체 교섭권과 단체 단결권은 유지코자 이렇게 이 노조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공무원의 역할과 사명이 시대에 따라서 바뀐 측면이 있죠, 사실은. 예. 과거에는 공공이익의 창출이라고 하는 그 가치 실현이나 가치 판단에 공무원의 소수로서 네.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다고 한다면 이제 개발 시대에 이제 개발 행정을 담당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했거든요, 수적으로. 네. 이제 그때 공무원들이 맡았던 역할이 가치 창출과 관리 업무보다는 직접 실무적인 차원에서 개발 행정의 주역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공공이익이라고 하는 가치 창출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로서의 성격, 그것도 뭐 근로자의 권익이라든지 근로자의 어떤 이익을 보장받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공무원 노조가 태동하게 된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제 공무원 노조의 주요 사업도 그러한 그 전환기에 공무원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바뀜에 따라서 사업 내용도 뭔가 좀 바뀐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 것 같아요. 주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옛날 그 공무원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 공무원의 어떤 역할은 60년대 1차 산업이란가 2차 산업이 개발이 됐을 때는 거기에 주어진 역할이 또 있듯이 지금 3차, 4차 이게 서비스업이 이제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이 시대의 공무원 역할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보화 사회라던가 이런 것을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수준도, 시민들의 수준도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거기에 국민이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황현 위원장님은 공직에 입문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이 언뜻 첫인상은 이제 노조 그러면 투사의 모습이라고 할까? 머리도 삭발하고 강경 노조의 모습에 저희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여황현 위원장께서는 그 얼굴 모습부터 항상 아침 출근길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웃의 그 인상 좋은 그런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신데 이제 공무원 노조가 뭐 강경 노조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대전광역시 공무원 노조의 그 조합원 숫자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저희가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한 1,500명 정도가 정조합원, 그 법에서 이제 6급 이하 하위직으로다가 노동조합 그 구성원을 제안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적합한 숫자고 정조합원이고 준조합원이라고 해서 이제 5급 이상 명예 후원조합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조합원들의 조합 활동이 공무원들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고 저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출범할 때 공무원 노조의 설립 취지라고 하는 것은 공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노조가 출범을 한다. 그 이면에는 아직 공직사회에 공정한 룰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의 그 연결고리를 단절시키겠다. 아예 부정부패를 공직사회에서 추방시키겠다. 그래서 공직사회 개혁, 또 부정부패와의 그 연결고리 차단, 이 두 가지 들고 나왔던 그 설립 취지는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그 공무원 노조가 법으로 인정받게 된 지가 뭐 불과 한 10여 년 정도 지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공무원 노조가 갖고 있는 역할이라고 할까? 목표가 얼마만큼 실현됐는지 그걸 이 자리를 통해서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노동법을 공부하고 노동관계 전문가들 얘기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는 절반의 성공이다, 뭐 아직도 미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단체 행동권이 없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도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많은 제약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 3권 중에 단결권과 단체 이제 교섭권만 지금 완전히 이제 보장받은 상태고 단체 행동권은 저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체 행동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가지고 지금 그 정부와 사측과 어떤 협의를 해나가는데 좀 지장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뜻한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따진다면 단체 행동권도 주어져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철도노조나 그 최신노조 같은 경우는 단체 행동권이 있죠? 예, 의료노조도 그렇고 일부지만 하여튼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명분이 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공무원이 노조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만큼 더 생겼느냐 추가로 이런 것을 체감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인정이 돼야 국민들도 단체 행동권을 줘라라는데 동의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질문한 것 중에 저희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생기기 전 모태가 이제
직장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99년도에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됐고 2001년도에 노동조합법이 이제 발효가 돼서 2002년도부터 전격적으로 노동조합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13년이 됐지만 저희들이 이제 준비 기간도 있고 활동 기간은 아마 차마 10년 남짓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활동했던 것은 어떤 국민들을 위해, 시민들을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공무원 내부적인 조합원들의, 공무원들의 어떤 권익시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했던 것 중요한 사항은 정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어떤 차별성을 뒀었는데, 그 차별성을 6급 이하는 57세 퇴직을 하게끔 돼 있었고, 5급 이상은 60세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3년이라는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을 평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종을 통폐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직과 기능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기능직과 일반직을 통폐합을 시켰다. 다 일반직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직급을 이제 단일화 시킨다던가, 지금은 뭐 9급까지 있는데, 그것을 한 3개 직급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이 기술직들의 어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관, 연구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교원처럼 단일 호봉제로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저기 위원장님, 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는 대전광역시 공무원 노조의 활동 상황과 또 대전시 대전광역시 공무원 노조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더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성원들이 100%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들의 권익 신장이나 복리 증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 여건이 항상 최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언제가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민간 부분에서는 정년 58세 보장은커녕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미명하에 조기 퇴직도 뭐 빌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들 정년 연장하고 자기들 어떤 이익 보전에는 혈안이 돼서 제 밖으로 지키기 노조다, 이런 얘기 비판도 사실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 노조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아침 신문 몇 개를 훑어보니까 이제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말로는 엄청나게 떠들고 있는데, 그것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6급, 7급 이제 주무관 내지는 담당 공무원들이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규제 완화나 규제 타파에 소극적이다, 미온적이다, 그로 인한 피해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좀 하는 걸로, 이제 공무원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부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대시민 권리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공무원 노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 구성원들의 권익 신장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측면, 뭐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고 인정을 좀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대국민 서비스나 시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어떤 노력도 앞으로는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이 역사가 한 10년 남짓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내부적인 어떤
공무원들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써왔다면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들이 어떤 뭐 철밥통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의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지금도 펼쳐왔지만 더 적극적으로 펼치는 그 방법을 모색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차원에 앞서서 이제 저희 노동조합도 국민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그 속에서 국민들과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 정부에서도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 강화를 이제 타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이제 해왔지만 행정을 펼치더라도 한 군데에서 한 장소에서 모든 행정이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발굴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신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지난 4주간 대전광역시정 1년을 돌아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노조위원장과 함께 대전시정 전반과 또 노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시간인데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사회적으로 엄청 높아지고 있다. 뭐 이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군 1호, 1등 그러면 공무원이 빠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군 1위가 공무원임에도 또 가장 비선호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정부패, 정권의 하수인, 또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또 공무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시각일 수도 있고 모순된 시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하나로 합쳐질 때 공무원 노조도 제대로 제자리를 찾을 것 같고 국민들의 인식도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공무원 노조가 대부분 100분이면 대부분의 공무원은 정말 열심히 공익 실현을 위해서 수고하신다. 이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만은 간혹 개중에 아주 적은 숫자의 그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랄까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매도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이 가진 권한이라고 하는 거, 공무원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 법률적 제도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효과라고 할까? 체감 온도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이라든지 또 부정부패 또 뭐 형식을 너무 주장하는 뭐 관료주의의 병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잘못이나 모순된 점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자체적인 노력, 공무원 노조 차원의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참 저희의 자성을 요하는 그런 질문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공무원이 어떤 인기 직종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8년도, 97년도 IMF 시절 이전에는 공무원이 인기 직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IMF가 터진 이후에 구직을 하다 보니까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눈이 이제 글로 쏠려서 공무원 시험도 응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인기가 이제 올랐고 공무원들의 어떤 수준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다 국민들,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고 거기에 이제 걸맞게 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거기에 상응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아쉽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관리주의 뱅패라든가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의 어떤 이미지를 훼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대전시에서도 우리 노조에서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이제 부정부패 행위 단속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를 하고 있고요. 부정 행위자 현황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 취약 분야 예방 시스템 이제 강화 차원에서 부패 취약 부서 간담회를 해왔어요. 저희가 청렴도 그 실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뭐 순위를 밝힐 수 있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밝히든 못하지만 실국별로 그런 아닙니다. 그 광역 시도별. 시도별. 네. 그런데 이제 그 노조가 주도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그 우리 광역시 사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일상경비라고 해가지고 어떤 경비 집행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이제 하고 있고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클린민원 안내문 도입도 하고 있고 청년 모니터링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부정부패 신고 사례를 게시하는 이제 글을 이제 게시판이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노골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거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점을 거기에다 게시를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어떤 뭐 저희들이 처벌권은 없지만 처벌권 있는 그 부서장이라든가 시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그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노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금년 3월부터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광역시 공무원노조만의 어떤 의지만 갖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네. 그 뭐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노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 공무원 집단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공무원 노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좋은 취지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이제 평소에 맡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여 위원장님도 평소에 업무가 어떤 업무를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자원순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저쪽 금고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제2조성 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기 나오는 시간 같은 경우는 출장을 달고 나오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노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업무도 있겠지만 비공식적인 업무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노조원들을 면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민원인들을 만날 수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이제 노니까 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대전시장이나 대전시장을 대리하는 사측과 어떤 의견 교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자기 일을 하면서 또 노조 위원장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하면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막중하다고 한다면 기대도 많이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업무에서는 조금 예외적인 규정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얘기하면 노조의 전임자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인데 이제 그동안 저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인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전임자를 두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대전광역시 노조도 마찬가지죠? 예, 똑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또 어떤 문제점 해결에 대한 의지가 높아질수록 전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임자가 이제 지금은 없지만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보면 그 위원장의 어떤 지위 노동조합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돼 있어요. 전임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 전임자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휴직을 해야 되고 휴직 후에는 이제 노동조합비로
어떤 월급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활동은 묻어가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광역연맹 노동조합이고 단위노조이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그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차원에서 우리도 일반 대기업이라든가 근로자처럼 오프라인을 적용해서 전임자를 해달라.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매사가 그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조의 활동의 정당성이나 당위성 또 필요성을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국민들이 또 동의를 해줘야 그러한 요구사항도 관철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민들을 향한 헌신적인 노력, 봉사 이런 것도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져야 될 테고 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전임자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이중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모순이 있다고 할까? 네. 그건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니까 네. 지금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숙명적인 그 고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어떤 권한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가 없고 그러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면 예를 든다면 공무원 노조 구성원들을 대표하고 네. 이제 공무원 노조 구성원들의 권익 신장 내지는 권익 침해 방지 뭐 이걸 위한 어떤 활동을 한다. 그럼 공무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인사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뭐 노조나 위원장하고 상의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위원장으로서 아니면 그 조합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할 때 같이 이제 협의하고 하자라고 눈에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관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 단계라고 할까? 공무원들 그 근무평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발정을 주면 그 나중에 승진 후보자 명단 올라가고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그걸 뭐 사전에 작성되고 나서 열람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뭐 어떻습니까? 보장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 제가 대표자로서 이게 열람권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그 개개인의 조합원들이 개인적인 열람권은 있지만 그것을 제가 대표자로서 전체적인 열람권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공무원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고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승진이라든가 뭐 징계라든가 할 때 인사위원회에 위원장 내지는 거기에 이제 합당한 임원이 배석 그 위원으로서 활동을 못할지언정 배석을 해서 참관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이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에서 노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 민간 부분의 노사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개념부터 네. 언젠가 그 사도 아니 노도 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급에 따라서 몇 급까지가 노조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6급 이하. 이하 그러면 6급 이하라고 해서 다 이제 조합원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인사라든가 회계, 예산, 저희들이 이제 집단 행동권은 단체 행동권은 없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이제 그거 단체 행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은 비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병폐라고 하는 것, 지나친 형식주의라든지 과도한 무사 안일 복지 부동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것도 그 노조의
활동 목적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예,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만약에 예. 그런 그 시민들에게 근거 없이 뭐 이제 너무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인해서 피해를 간다든지 할 경우 그때도 노조 차원에서 시정을 권고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것은 뭐 사측에 어떤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예. 그 노동조합에서 그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활동도 하고 계시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활동이 더 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네, 시민들이 공무원 노조가 이래서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도 공무원 노조 구성원들의 핵심 활동가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뭐 공무원 노조의 역할, 공무원 노조의 사명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시전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대전광역시 공무원 노조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이제 주요 구성원들이 되고 이제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승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이제 지급 공무원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직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같이 이룬다 뭐 이런 취지가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대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대전광역시에는 고시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공무원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 직급에서 자리가 비어야 그 밑에 직급은 2개, 3개가 승진을 하게 된다든지 기회가 주어질 텐데 그 위에서 고시 출신들은 5급부터 내려와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장이 서기관, 부의사관부터 된다고 하면 그 기간이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너무 길다 보니까 승진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 희박해진다 이런 그 불만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도 고시 출신들이 한 31명이 있어요. 31명이 있고 이제 80개 이제 과이상 실국 합해가지고 80개 정도 이제 이상의 이제 고시 출신들이 3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관들도 거기에는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 이하 하위직들의 어떤 승진 문턱은 무척 좁아지게 이제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경찰이라든가 군인에서 도입한 계급 정년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많은 이슈도 이제 발생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계급 정년제 도입은 경찰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전부터 도입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걸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툴툴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차원에서도 그것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저는 정부에서도 그걸 뭐 생각하고 있고 언제부터인가 이제 폐지할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완화가 된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있는 고시 출신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전시 같은 경우는 16개 실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1분이 고시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6개 실국이 그 정도 되는데 한 80% 이상이 이제 고시 출신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법적으로다가 계급정년제가 도입은 안 됐지만 본인들이 좀 알아서 어떤 얘기에는 만년 국장, 직업이 국장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노조 차원에서 얘네들 그만둬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분들도 어떤 직업이니까 따지고 보면 공무원에 그런 거니까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어떤 교수로 전향한다든가
딴 직업을 좀 해서 하위직들에게 어떤 길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은 국민들에게 너무 깊게 각인이 돼 있어요. 네. 또 때로는 이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횡포, 이제 갑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노조 차원에서 이제 조직원들의 일탈이나 그 무사안일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그 벌을 가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건 뭐 있습니까?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제 그 어떤 잘못된 어떤 뭐 행정적인 잘못이 이제 발견되면 노동조합도 탈퇴라든가 그 직권 탈퇴 그 회의를 거쳐서 임원도 그렇고 저 역시 위원장도 그렇고 탈퇴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주어지지 어떤 행정적인 처벌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무원 노조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의결 과정을 거쳐서 탈퇴, 직권 탈퇴 이런 걸 이제 강제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제도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규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걸리면 면허를 박탈한다든지 이런 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그런 자성의 그 흔적 같은 것이 전달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아직은 이제 구상 단계에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토론회를 시민들과 함께 단체라든가 이렇게 교수님하고 이제 이런 분들 모시고 토론회 한번 개최해서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것이 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과 사측과의 그 만남의 한계, 추진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발췌해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우리 사회도 바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텐데 노후에 대한 불안이 사회 전반적으로 넘쳐나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 대타협이 얼마 전에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혜택 일부를 많이 양보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시각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또 공무원 노조 위원장 입장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타결은 됐습니다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란 그런 화두가 현 정권 박 대통령의 경제 3개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희가 2014년도 2월 11일 날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차원에서 구미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그 연금법 개혁 반대 저지를 위한 행동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107만 공무원에 대한 100억 원 기금 모금을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것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그 기부금 납부자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배제한 채 정부와 당과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인하하는 것이 맞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 대타협기구인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공무원도 발언권을 주어서 공무원들 의견을 좀 들어달라. 그런 차원에서 데모 집회를 좀 가졌었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 사이에 정부에서 어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무원은
철밥통인데도 불구하고 연금까지도 자기네들이 완전 인하도 없이 쟁취를 하겠다라고 잘못 예, 와전된 거 오보를 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가뜩이나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하고 있는 터에 더 공무원들의 어떤 질타를 이제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민주 양대 노총하고 같이 연대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러면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양당 여야와 그 단체 전문가들 이렇게 모임으로써 여야 10명씩 해서 20명이 대타협기구 구성원이 구성이 됐죠. 그런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연금 개혁을 당초에 우리가 이제 인하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연금도 있는데 공무원 연금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쟁취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동안에 국민연금은 당초에 88년도에 그 처음 국민연금 제도가 생겼을 때 국민연금 지급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한 70% 정도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죠. 대체율이 70% 정도를 지급을 해줬는데 지금 2028년 이후에는 40%로 다 이제 그게 낮춰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OECD 국가의 평균 50% 지급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2010년도만 하더라도 62.5%의 어떤 지급률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57%로 이제 다운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50%로 다운을 하되 국민연금을 40%에 50%로 상향을 시켜달라. 그런 걸 가지고 타협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금년도 5월 29일 날 국민 대타협 안이 여야 이제 합의를 받습니다만 그것을 뭐 국회 그 국회법 부칙에 이제 국민연금도 50%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견이 있어가지고 우선은 공무원연금법만 타결을 이제 한 걸로 6월 22일 날 타결이 됐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저희들은 실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을 동시에 이루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완전 100%의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그것이 아직도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쟁점화가 되고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반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완전 100%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유는 이제 자체적으로 부담한 금액보다도 더 주니까 또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생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공무원 연금 수혜자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고통 분담이라든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뭐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해서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 노조 위원장의 입장이 아닌 공무원 입장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공무원들로서는 많이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더 부족하다, 더 양보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사협의회가 대전광역시 사측하고 또 공무원 노조하고 열리긴 열리나요? 전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그게? 정기적으로 이제 열자라고 이제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반기면 반기, 분기면 분기 이렇게 한 번씩 하자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이 열리지는 그 노사 협의하게 되면 그 우선 뭐 시장과 위원장과 그 임원들과 이렇게 만남을 저는 그런 것을 노사 협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실 시장과의 만남은 지금 당초에 취임식 하고 이제 확대 간부회 때 한번 만나고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법적인 단체인데 노조가 그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그 공식적인 기구거든요. 법적 기구고. 근데 노사협의회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대표인 사측 대표인 시장하고의 그 면담도 취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그럼 이게 그 서로 간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로 봐서는 더 그렇습니다만 그 단체장과의 어떤 면담은 없었지만 그 사이사이 이제 그 자치행정국장이 단체 업무의 어떤 실국장의 어떤 수장이거든요. 그 자치행정국장과의 어떤 면담은 몇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의사항이 있으면 시장님께 이제 건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자치국장과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하지만 아무튼 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자치행정국장이 아니라 시장과의 어떤 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직 법적 노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한 측면도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예, 그건 뭐 이 프로그램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대전시의 현안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어찌 보면 장애 요인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것 같은데 시장이 선거법 소송에 계류돼서 1심, 2심에서 당선 무효에 상당한 형을 받았어요. 이제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주요 구성원으로서 시정을 담당하는 또 그런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의 입장에서 대전광역시장 선거법 관련 소송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안타까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대전 시민들 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그 지금 현재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에 어떤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 상태지만 그 대전 시민들의 어떤 행정에 조금이라도 좀 피해를 가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조원들과 국민들께 이제 부탁을 하고 있고 대전시장님도 그 시민들께 드리는 글에서 보다시피 본인의 소송으로 인해서 시민들께 이제 불안과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도 시정에 좀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조위원장이지만 또 공직자의 일원으로서 어떤 얘기를 하시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공무원노조의 역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직은 못 간 걸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이제 특히 어떤 부분을 좀 더 빨리 채워나가겠다라는 어떤 포부나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아까 전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공무원 노동조합 하게 되면 시민이나 국민들이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내부적인 공무원들만을 위한 노동조합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과 시민들 속에서 함께 행동하는 그런 공무원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의회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의회는 그 시민들이 대표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이제 활동을 이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활동의 어떤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시의회에서 또 이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삼각관계에 있는 우리 노동조합에서 그런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의회의 어떤 뭐 활동이 부족한 점이 있다던가, 우리 집행부의 활동이 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나서서 밝히기도 하고, 앞으로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주선하고 해서 이렇게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 해야 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대한 구상과 포부를 갖고 계시네요. 네, 그런 구상과 포부가 제대로 좀 실현돼서 시민들이 대전광역시 공무원 노조가 꼭 필요한 조직이고 꼭 필요한 단체다 이렇게 인식이 하루빨리 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신천식의 이슈 토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한 30초 이내 말씀 한번 해주시죠. 마무리. 그래, 아무튼 이렇게 초대해줘서 감사하고 이런 발언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디트뉴스에 감사함을 표하고요. 아까 이제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뭐 오늘의 그 화제는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정부 안보다도 330조나 되는 그 돈을 더 우리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 양보한 금액은 국민연금과 저쪽 그 불우이웃 그쪽에 써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양보했음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겠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중요한 정책 결정까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참 광범위하기도 하고 막중하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중하위직들입니다. 중하위직들을 대변하는 조직이 노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전광역시 노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가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